지금 기능 또는 이 작동 과정이 너무 소위 적법 절차 원칙에 너무나 벗어나 있고, 무슨 범죄자에 대한 재판이 1심 마치는데 뭐 2년 3년 걸리고, 대법원이 최종 확정되는 데까지 4, 5년이 걸리는 이런 형태로서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임기는 다 보장시켜주는 이러한 왜곡되고 어떤 그 궤를 참 벗어난 지나치게 사법 시스템이 적기에 작동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 등이 여러 가지 그러면서 그런 케이스 야기된 그런 법치주의 혼란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번 이 상황도 어떻든 공수처라는 기관이 민주당이 주도하여 만들어진 기관입니다만, 그러나 어떻든 현실적으로 법이 통과돼서 지금 3, 4년째 기능을 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관련 법령은 지켜야 한다.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 그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도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법치주의가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점에 대한 좀 아주 그런 점을 개탄하는 취지의 입장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대통령께서는 사법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너무 오래 걸린다고 보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 지금 몇몇 우리 권력형 비리랄지 주요 정치 유력 인사들의 재판, 국회의원들의 재판, 이런 것이 선거법 사건이나 혹은 그 밖에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비리들이 최근 5, 6년간에 많이 재판에 회부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또 그 가운데는 현역 의원이 당선 무효형까지 이르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의 재판이 정말 판사들의 이해할 수 없는 재판이 장기간 적체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이 되고, 이렇게 해서 문제된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우고 나서야 판결이 이루어진다든지, 또는 법정 구속돼야 될 사람들이 법정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구속되지 않았음을 기화로 해서 출마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되었다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다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직이 소멸되는 그러한 사례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의 상식적인 시각에 맞지 않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추가 질문인데요. 방금 5, 6년을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딱 그렇게 5, 6년 정도 지연되고 있는 사건이 2010년쯤에 그 패스트트랙 지원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많이 회부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님이나 대통령께서는 그런 사건도 다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헌법재판에서도 재판이 빨리 이루어지는 게 사법정에 맞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은 제가 여기서 자제하겠고요. 탄핵 심판 절차를 질문하셨죠?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180일 내에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180일이라는 기간을 충분히 투입을 해서
충분히 이를테면 탄핵을 소추한 측은 소추한 대로 또 비소추, 소추를 당한 입장에 당한 대로 입장과 견해를 충분히 그 재판 절차에 따라서 개진을 하고 또 그것을 국민들이 또 알 수 있도록 해서 심판의 어떤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하등의 어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탄핵 소추안에 관해서 나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의향도 있다고 그때 윤미향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관해서 지금 뭐 따로 입장이라든지 정해지게 있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재판 절차가 진행되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임하시고 하는 부분은 그 공보를 담당하는 윤곽근 변호사가 적절한 시점에 말씀을 드릴 것이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수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을 느닷없이 경찰에 일임한다는 이 사항에 대한 질문들이 하도 많아서 그거에 대한 답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이지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은 공보 변호인과 이 역할 분담이 되어 있으므로 제가 그 제 역할을 넘어서는 그런 말씀은 오늘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공수처가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거를 지금 지키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과 대상 범죄, 그러니까 어떤 직책의 사람을 조사할 수 있다. 또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범죄 유형을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통령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내란죄라는 죄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저희는 이 수사 초반서부터 수없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는 제가 굳이 안 해도 되지만 공수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왜 자기네들은 이렇게 뻔한 해석을 놓고도 이렇게 엉뚱하게 계속 수사권이 있다고 고집을 하느냐 하는 점을 우리도 한번 자문자답해 봅니다. 또 일부는 뭐 공수처에서 그런 입장을 혹시 밝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직권남용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죄목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직권남용죄를 조사할 수 있으니 즉 대통령이 대통령을 상대로 직권남용죄를 조사할 수 있으니 그 관련 범죄라고 할 수 있는 내란죄까지도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 같습니다. 제가 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우선 혹시 기자님들 중에 공수처가 다른 논리로 공수처의 수사권을 주장했던 대목을 혹시 아시는 기자님 있으시면 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을 보강하는 의미에서. 혹시 있으십니까? 그 외에 공수처가 지금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밝힌 논리가 혹시 있는 걸 혹시 아시는 기자님들 계십니까? 자, 없다고 하면 아마 이 논리일 것입니다만 이 논리가 왜 틀렸느냐 하는 것을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의 논리, 추정되는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고 그것의 관련 범죄인이 내란죄까지 갈 수 있다. 즉 직권남용을 수사하면 그것을 하나의 연결, 고리로 해서 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부당한고 하니 그러려면 대통령을 상대로 직권남용 수사는 가능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헌법
제84조이던가요?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내란죄, 외환죄 외에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즉 수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직권남용에 대해서 대통령을 상대로 그러면 현직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너무 밑에만 본 것 같은데 카메라 좀 이상하면 좀 이걸 좀 반영해 주십시오. 제가 일부러 밑을 본 건 아닙니다. 기자분들이 앉아 계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현직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탄핵 소추를 당하여 일시 권한 정지 상태에 있으나 아직 현직 대통령입니다. 임기 중입니다.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 역대 대통령 뭐 시민단체에서 직권남용으로 고발되고 하면 그럼 대통령 계속 형사입건 대상이고 수사기관에서 부르면 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즉 직권남용죄는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수사를 할 수 있는 소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죄목이 못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직권남용을 수사해서 무슨 관련 범죄로 이걸 할 수 있다는 이 논리가 정말 자기적인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궤변이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은 원래의 수사 대상 범죄와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파생된 범죄, 그 수사를 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자연적으로 확인된 범죄인데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방대하고 어려운 수사를 요하는 굉장히 복잡한 범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상대적으로 미미한 어떤 죄목을 조사하면서 아주 방대한 다른 죄목으로 갈 수 있는, 이건 뭐 별건 수사라고도 설명이 되어 있지 않는 전혀 별개의 그러한 죄목입니다.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그러니까 좀 공수처가 아직은 수사기관으로서는 수사 사례나 인력 면에서 정말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러한 기관에서 정말 감당도 할 수 없는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검찰도 우리 국가의 최고 수사기관,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나 기타 아주 거악 범죄에 있어서 가장 수사 사례와 경험이 많고 인력도 방대한 검찰로서도 정말 하기 힘들 정도의 방대한 수사입니다. 그러한 수사를 공수처가 어떤 욕심을 좀 아주 과도하게 상식 밖으로 이렇게 지금 내서 이렇게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참 덤비는 꼴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수처의 수사가 왜 위법하냐, 왜 불법이냐는 설명을 제가 조금 길게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마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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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부분은 공수처가 어쨌든 이 지금 현재 절차와 내용 모두 잘못된 이 수사에 대해서 응분에 응당한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지 뭐 거기서 어떻게 할지 아직 거기서 계속 수사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지금 그렇게 우기는 사람한테 거기서 더 나간 얘기를 우리 쪽에서 대통령 쪽에서는 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공수처가 정말 잘못된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언론에서도 법조인들에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받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거 사비로 지금 사무실 만드신 거예요? 제 개인 비용입니다. 그때 선생님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례까지 변호인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선임계만 지금 변호인 선임계를 안 냈습니다만은 제가 법률적으로 조력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삽이 아니라 참 그렇죠. 다 삽이겠죠. 삽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을 들여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하고요. 또 이 공간도 제가 근무하는 법인의 다른 변호사님들한테 너무나 지금 민폐를 끼치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네. 그 헌법 유소추 특권 관련해서 네. 이제 그 소추의 개념이 수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얘기가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다수설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대통령 측이나 변호인단 입장이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내란죄, 외환죄에 한해서 소추가 가능하다는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수사는 뭐 그 밖의 것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것 중에 직권남용 같은 거를 이제 할 수가 없는 대통령을 할 수가 없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지만 네. 그 소추의 개념이 이제 기소의 개념으로 한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네. 수사까지 다 여기서 학설의 다수설, 소수설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저는 별 실익이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역대 대통령, 윤 대통령 전에도 여러 분의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의 정말 방대한 국정 분야에서 결정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 또 지시하는 사항들, 그것을 어떤 예를 들어 시민단체가 아무렇게나 근데 뭐 직권남용이다 혹은 어떤 발언들이 정치적 발언이 어떤 사람들에게 명예훼손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 고발 들어올 때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해서 이런 수사도 못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은 그 수사받다 보질 다고. 도대체 계속 참는 이유가 뭐예요? 아픈 거 참지 마세요. 집에서 간단하게 관리하시기에 좋은 영양제를 저는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를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수사를 실효적인 수사를 할 수가 없다는 정면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이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학구적 논란은 그 학자들의 영역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수사를 할 수가 없었고 한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대통령 이러한 헌법 체제 하에서의 대통령께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수사기관이 수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거론할 실익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정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은 공수처가 무리한 체포영장을 이렇게 받아서 집행하려다가 지금 이것이 무산된 지금 단계이기도 하고요. 저는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무슨 뭐 영장 기간을 뭐 연장하겠다는 영장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도 없습니다. 제발 공수처 공부 좀 하고 혹시 공수처에서
저는 뭐 보도만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공수처에서 그런 언급을 했나요? 영장 기간을 뭐 정확한 워딩을 제가 몰라서 예? 연장?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시한 내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집행이 안 되면 그 영장은 효력이 소멸되고요. 또 뭐 이론적으로야 새로 재청구를 하면 모를까 영장 연장이라는 건 없고 그 영장은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러한 성질이다 하는 점을 전 질문이 안 들어와서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계속 안경이 내려와서 또 어벙한 모습으로 나올까 좀 걱정되는데요. 여러분 좀 우리 카메라 기자님들 고정만 변호사님 계속 공보라인은 윤갑근 변호사 쪽으로 일어나야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기자들이 선생님 우리 어느 기자시죠? 뉴스원입니다. 뉴스원은 저에게 혹시 전화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저에게 지금 수십 명 수백 명이 전화 오는데 저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괜한 일인가 할 정도입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취재의 어떤 이 필요성이 있으니까 저에게 수십 명이 지금 전화를 주고 계시고 또 공보팀이 그런 상황을 일일이 못 쫓아가는 상황에서 보조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 대통령 측 입장에서도 또 알릴 거는 입장을 알릴 필요가 또 있고요. 이 사안이 워낙 크고 중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제가 좀 보조를 한 것입니다. 혹시 뭐 다른 어떤 개연성을 생각하고 질문이 있을까요? 예, 저도 가급적 공보팀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은 제 스스로 사서 이런 고생을 하고 싶지 않은데 워낙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시니까 제가 공보팀하고 조율을 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하시고 또 기자 여러분들이 수고를 조금이라도 제가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다는 점을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가급적 저도 없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그때 필요한 공부가 되면 좋은데 지금 상황을 워낙 지금 상황이 초반인데다가 어쨌든 대통령이나 대통령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또 상황 자체에 대한 어떤 준비, 대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긴장이 되고 하니까 좀 이렇게 언론에 상황을 알리는 부분에 제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좀 보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 형식적인 그 시한이 오늘 하루 남은 시점에서 공수처에서 경찰로다가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그런 뉴스를 저희들도 접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 측 입장은 공수처가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여부를 수사한다는 자체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의 실정법 체계에 맞지 않다. 다시 말하면 불법한 수사다 하는 입장입니다. 불법한 수사이니만큼 체포영장 청구도 불법하고 또 서부지방법원에서 그러한 불법성을 간과했는지 묵과했는지 간에 발부를 했습니다만 역시 그 영장은 저희들로서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영장이다 하는 점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공수처가 그 집행을 경찰로다가 위임을 했는지 이름을 했는지 제가 그쪽 표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기다가 떠넘긴 것은 첫 번째는 이러한 문제점, 불법하고 영장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이러한 점에 대한 자인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그와 맞물린 관점에서 볼 때 경찰 역시 그러한 하자 있는 영장을 가지고 체포 집행에 나설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장의 이러한 불법 무효성과 또 별개의 문제로서 공수처가 경찰에다가 이 신병 구속, 인신 체포 구속에 관한 영장의 집행을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법적인 논란거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변호인단의 판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수처와 경찰 간에 그러한 영장의 집행에 관해서 지시를 하고 뭐 그것이 촉탁이 되었든 위임이 되었든 일임이 되었든 그 역할을 맡기고 또 경찰이 그것을 받아서 영장을 집행을 한다는 것은 현재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의 체계상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수처가 만약에 적법 유효한 영장을 받았다고 하면 그건 공수처의 인력으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공수처 검사와 공수처의 수사관들이죠. 사법경찰 관리에 해당하는 수사관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경찰에다 그것을 맡길 수 없습니다. 경찰로서도 일반 검찰로부터 그러한 지휘를 안 받겠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몸부림을 쳐서 지금 현재 검찰과 경찰 간의 업무 배분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이 공수처의 말을 듣겠습니까? 라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말씀 얘기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말씀의 어떤 그 내용을 워드 투 워드 뭐 하나하나 이렇게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태의 처음서부터 법치주의가 정말 훼손되고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된 배경 중에도 정말 지난 몇 년간 우리의 이런 사법부의 여러 가지 지금 기능 또는 이 작동 과정이 너무 소위 적법 절차 원칙에 너무나 벗어나 있고 무슨 범죄자에 대한 재판이 1심 마치는데 뭐 2년 3년 걸리고 대법원이 최종 확정되는 데까지 4, 5년이 걸리는 이런 형태로서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임기는 다 보장시켜주는 이러한 왜곡되고 어떤 그 궤를 참 벗어난 지나치게 사법 시스템이 적기에 작동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 등이 여러 가지 그러면서 그런 케이스 야기된 그런 법치주의 혼란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이 상황도 어떻든 공수처라는 기관이 민주당이 주도하여 만들어진 기관입니다만 그러나 어떻든 현실적으로
법이 통과돼서 지금 3, 4년째 기능을 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한다.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 그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도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법치주의가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점에 대한 좀 아주 그런 점을 개탄하는 취지의 입장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